냄비 속에 개구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얼음 위에 냄비가 있다면 뭐 개구리가 얼을 수도 있고요. 이게 불 위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 위에 있다면 이게 점점 삶아집니다. 문제는요. 문제는 이 삶아지는 정도가 지금 반쯤 삶아졌다는 거예요. 뭐가 반쯤 삶아졌느냐? 대한민국 경제가요. 뜨거운 냄비 속에서 그 개구리가 반쯤 삶아질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요. 지금 최악이라는 그런 경고가 나온 겁니다. 와,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제가 IMF 외환위기 때 맥켄지에서 한국 보고서를 냈었거든요. 그때 제가 특집을 제작을 해서 방송을 낸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실제 그때 맥켄지에서는요. 한국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하면서 말입니다. 맥켄지 한국 보고서를 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1997년에 1차 보고서를 냈고요. 2013년에 2차 보고서를 냈거든요. 이번에 사실상 3차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 3차 보고서, 여기에서는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hir난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서운 경고를 했다. 섬뜩한 경고를 했다. 이거 이제 우리 정신 못 차리면 대한민국은 진짜 넘어진다. 이런 생각 저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나 하면요. 이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의 어떤 속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의 전략 컨설팅 쪽은 맥켄지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가장 잘합니다. 단순하게 기업의 컨설팅, 구조 변경이나 혁신이나 혹은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컨설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운용이나 혹은 국가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국가의 컨설팅도 큰 그림으로 하거든요. 아주 대단한 전략 컨설팅 회사거든요. 그 회사가 1차, 2차, 3차 보고서까지 냈는데 이번 3차 보고서가 가장 뼈아픕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3년 한국 국내 총생산 세계 순위입니다. 13위. 13위면 괜찮네. 세계 나라가 200개국이 넘는데 대한민국이 GDP, 국내 총생산은 GDP잖아요. GDP가 13위면 괜찮네. 이렇게 우리는 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프로 보잖아요. 그래프로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라느냐?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1990년 15위입니다. 2023년 10위입니다. 뭐가 잘났다 못났다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990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정확히 따지면 33년이죠. 33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GDP 성장률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박스권 장세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박스권 장세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잖아요. 1990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그러니까 맥켄지가 1차 보고서를 낼 때도 한국 보고서를 낼 때 IMF를 계기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산업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편해야 된다. 제조업에 대한 분위기도 강화를 시키고요. 서비스업에 대한 어떤 경쟁력도 강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1차 보고서를 가지고 저도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 기사도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2차 보고서
2차 보고서는 2013년에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2013년에 나왔었지만 이것도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2020년에 세계 순위가 10위까지 올라갔다. 진짜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환율에 대한 어떤 이게 판단에 따라서 달라진 거고요. 지금 다시 2022년, 2023년을 거치면서 다시 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박스권에 갇힌 거예요. 실제 2013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맥켄지가 2차 보고서를 냈어요. 그 당시에 가장 크게 문제를 삼았던 게 과도한 주택 구입비였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거는 말입니다. 2013년 이게 사실 그전으로 넘어가도요. 1997년 IMF 때 1차 한국 보고서를 냈을 때도 이 내용이 핵심으로 자리 잡았었거든요. 게다가 두 번째는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의료나 관광이나 이것을 강화를 해서 규제를 많이 풀면 제조업에 이어서 서비스 산업도 또 하나의 산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제시한 게 이게 상생하는 정치 환경입니다. 정치라는 게 여야가 충돌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사회적 합의 내지는 국가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어떻게 생각하면 도구잖아요. 그래서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니까. 사실 지금 이거는 아예 안 되거죠. 정치적 내전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정신적 내전 상태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2013년 이후 좋아진 게 없습니다. 일자리 나누기는 됐느냐. 일자리도요. 청년층과 노년층이 갈라져 있고요. 세대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전부 다 이게 함께 살아갈 그런 생각은 안 하고요. 누구든지 말입니다. 내 권력만 강화하려고 들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저는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문제가 생길 동안 우리는 뭔가 변화하지 못했던 건 착각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착각이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중국에 대한 착각. 중국의 수출이 잘 되니까 무슨 개혁이 필요해? 개혁 안 할 거야. 뭐 집값이 높으면 어때? 교육비가 많으면 어때? 중국의 수출이 잘 되니까 돈이 펑펑 남아 돌잖아.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이 경제 전반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에 대한 혁신은 하지 못하고요. 모든 게 노동 생산성이 세계 최하위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사회는요. 맥켄지 컨설팅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최악입니다. 당장 합계 출산율 보세요. 집값 비싸고 교육비 비싸니까 애 안 낳습니다. 당장 나오는 지표예요. 세계 최저입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머리를 부여잡고 우악 이렇게 놀랄 정도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0.78이라니. 그런데 2023년에는 0.6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가임 여성 한 분이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다고 생각하니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거죠. 집값이 비싸니 교육비가 장난 아니니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아이를 셋을 키우는데 감당 안 됩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해주려고 하면요. 등골이 진짜 브레이크 된다고 하잖아요. 등골이 부러진다고 하잖아요. 진짜 부러집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높은 집값이나 높은 교육비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가계부채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산업에 혁신이 일어나서 생산성이 좋아지면 노동에 대한 문제도 많은 게 해결이 될 거예요. 왜?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면 이게 기업의 경쟁력도 더 커지고요.
그런데 가계부채 보세요. 2023년 2분기 현재 1862조 8천억 원. 뭐 사상 최고치입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도 많이 늘었고요. 이게 2017년 대비해 보면 28.7%가 늘 정도로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냄비 속의 개구리가 익는 게 아니라 이미 반쯤 익었단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은 부채 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게도 이렇지만 기업도 그렇거든요. 기업만 그렇습니까? 국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어떤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제는 저성장 늪에 빠져버렸어요. 잠재 성장률이 올해 말입니다. 1%대 1.9%대로 떨어진다는 그런 전망까지 한국은행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요.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말입니다. 만성적 저성장 늪. 다시 말해서 일본식 불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말입니다. 외국계 컨설팅 기업이 대한민국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문제는 한국 사람이 가장 다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제3자 시각에서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제3자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보니까 시장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3자 시각에서 바라봤던 것 중에 제가 매일경제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느꼈던 게 뭔가 하면요. 글로벌 컨설팅 회사 중에 부즈 알렌 앤 해밀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때 말입니다. 부즈 알렌 앤 해밀턴이라는 회사가 대한민국은 일본의 기술, 중국의 양, 협공을 받고 있다. 그래서 너크래커 있죠. 너크래커. 후두까기처럼 쿵 누르면 후두가 까지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일본의 기술과 중국의 어떤 양이 쿵 누르면 대한민국은 부서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1997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외환위기가 터지더라고요. 바로 외환위기가 터지더라고요. 이게 제3자 시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실제로 컨설팅 회사들은 한국 시장을 굉장히 냉철하게 보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한국은요 심각하다. 특히 말입니다. 특히 지금 한국 시장을 놓고 말입니다. 한국은 행동은 없고 말만 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냄비 속의 물은 점점 뜨거워질 겁니다. 왜? 가열이 되니까. 그러면 지금 반쯤 익은 개구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반쯤 익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익어버려서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봐요. 외국계 컨설팅사들이 이렇게까지 본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입니다. 당장 윤석열 정부도 문제지만 1990년부터 시작된 문제 아닙니까? 30년 동안 박스권으로 계속 도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역대 정권들도 결국은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구조개혁에는 나서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과거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나 우리 산업의 구조개혁을 만들어가면서 시장의 성숙을 더 많이 이끌어냈는데 바로 그런 구조개혁이 지금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를 지금 만들고 있고 그 현재가 최악의 상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많이 깨달아서 저는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말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혁이라는 게 놓치면 이제 우리도 베네수엘라나 남미 필리핀 것처럼 안 되리라는 보장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강도 높게 해야 되고요. 그 개혁 안에 이게 아무래도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법도 저는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아픔을 극복할 수 있고요. 극복을 했을 때 우리에게는요 더 큰 어떤 성과가 열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당장 아픈 것 때문에 개혁을 안 한다? 결국은 우리 경제가 더 아파질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저는요 개혁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개혁 단어만 해석을 해볼까요? 개자가 다시개자입니다. 다시개자죠 이게. 그죠? 그 다음에 혁은요. 혁은 이게 가주격자입니다. 가주격자. 그러면 이 가죽을 다시 바꾼다는 거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살갗을 새롭게 돋아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가죽을 벗겨내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살갗이 다시 돋아나면 새 것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혁은 강도 높게 저는 해야 우리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느슨하게 모두가 함께 살아가자 하는 것은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모두가 죽는 그런 개혁이 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무서운 생각도 해봅니다.